첫 번째 모닝픽, 연금이 용돈입니다. 네, 뭐 인구 절벽, 소득 절벽에 이어서 이제는 연금 절벽이라고 해서 연금 수령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연금이 용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용돈연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비가 돼야 되는데 네, 맞아요. 용돈 정도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맞습니다. 노후 보장을 위해서 열심히 연금 들었더니 나중에 연금 탈퇴돼서 실제로 받아보니까 연금 수급액이 뭐 용돈 정도에 네. 불과하네, 아.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제대로 못하는 연금이다. 이런 이제 야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통계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연금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 10명 가운데 9명은 한 개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월 평균 수급액은 69만 5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늘어난다고 하지만 늘어나는 금액도 한 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요. 또 특히 2023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월 124만 7천 원이거든요. 그걸 감안해 보면 연금을 받아도 전체 생계비의 한 절반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게다가 60만 원 이상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급자의 절반 이상은 50만 원도 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 이후가 되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출생 연도에 따라서 수급 연령이 좀 다르거든요. 아마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수급 연령의 출생 연도에 따라서 차등이 좀 더져 있는 상황인데요. 1952년생은 60세부터 받았습니다. 이미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후 한 살씩 늦춰져서 61년생에서 64년생까지는 63세부터 받게 되고요. 65세부터 68세는 64세. 9년 뒤에 연금을 받는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가 되어서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 62, 3세 정도부터 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통상 우리가 따질 때 60세 정년이잖아요. 네. 그럼 60세부터 지금은 좀 덜하지만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세대의 경우에는 64세, 65세까지 연금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보통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가지고 생활하느냐? 이런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번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세에서부터 64세까지 10명 중 6명꼴은 연금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소득 공백이 생기는 이 시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인 제도로 채우든 아니면 다른 연금으로 채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연령층에 대한 이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소득 공백을 견디기 어려우면 연금을 조금씩 받는 시기를 당길 수 있어요. 이 제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이렇게 당겼을 때 그만큼 페널티가 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년을 만약에 수급 연령을 당기면 평생 받을 연금 총액의 6%가 줄어듭니다. 이거 굉장히 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을 더 빨리 받고 싶어도 좀 어떻게든 견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요즘에 퇴직연금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퇴직연금을 미리 당겨서 받지 말고 이후에 나중에 이제 퇴직 후에 받도록 하는 일종의 적립해가지고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을 동시에 같이 받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찾는 것도 있는데 이건 좀 더 근본적인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가장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방법은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연금 재정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결국은 퇴직 연령을 좀 뒤로 늦추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퇴직 연령을 늦추게 되면 그러면 청년 일자리 뺏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단은 단계적으로 퇴직 연령을 늘리는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요. 이 청년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뾰족한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 맞물려 있어서 말이죠. 네. 예, 이 국민연금 얘기하면 나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수급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두 번째 모닝픽 2026년도 예산안은입니다. 네, 내년 정부 예산안이 나왔나요?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윤곽을 이제 잡았는데요. 성과를 중심으로 줄일 건 과감하게 줄이고 할 일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 드러났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이루겠다고 하는 큰 목표도 설정을 했는데요. 당정은 이런 기조에 따라서 핵심 분야를 추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분야의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민생 경제예요. 요즘 살기 어렵다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살기 어렵다고 생각할 만한 분들, 그리고 출산율을 올릴 만한 그런 대상을 향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자하겠다 이런 전략이 드러났습니다. 아동 양육과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동 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요. 인구 감소 지역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 저소득층 청년의 월세 지원을 상시화하고 보훈급여를 확대하는 데에도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지원 등도 반영을 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 매출 신장과 지역경제 부양에도 좀 힘이 실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역대 최대치로 편성되는 예산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뭘까요?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는 뭐니 해도 연구개발, R&D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R&D 예산은 지금 당장 우리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전임 정부 시절에 R&D 예산 큰 폭으로 깎았다가 굉장히 또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걸 원상 회복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오히려 더 늘리겠다. 역대 최대치로 늘리겠다고 하는 전략이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가 미래 첨단 산업으로 꼽은 5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AI, 바이오, 콘텐츠 문화, 방위산업, 에너지. 이 맨 앞자를 따니까요. 이 스펠링이 ABCDE예요. ABCDE라고 합니다. 이 ABCDE 분야에 핵심 기술의 R&D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이 공개가 됐습니다. 또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을 해서 R&D 분야에 또 집중적으로 국민들이 투자해서 자연히 이런 기업들한테 돈이 흘러 들어가게 하면 이 기업들이 좀 더 연구 개발도 활성화해서 좀 더 빨리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순환도 이루도록 하겠다. 이런 게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되도록 편성이 잘 됐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거 제대로 네, 새는 데 없이 그럼요. 멀쩡한 도로 파헤치지 말고 보도블록 또 깔지 말고 네. 잘 좀 쓰여줬으면 좋겠습니다.